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 컨디션이 마법에 걸려서 너무 안 좋아요. 힘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루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분씩이라도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이 오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래도 루틴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정리해서 이하영님에게 이메일 보내기로 했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죄송해요. 빨리 간단하게 그냥 후루룩 루틴 오늘 짧게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이걸 하는 게 나은지 그냥 쉬는 게 나은지, 그래도 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힘을 좀 내서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대화의 정석입니다. 조언을 내받고 밑방하지 않으려면 조언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대화의 기본적인 목표는 목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에게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다.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지? 남미에 가는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일주일 뒤요. 얼마나 있다 오세요? 열흘 정도? 남미에 가면 가방 꼭 조심하세요. 소매치기 때문에요? 네, 재작년에 열흘 갔는데 소매치기 당했다. 네, 그럴걸요. 전 예전에 브라질 3년 살았어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네요. 저 원래 예실 있는 거 좋지 않은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미 열흘 다녀온 사람이 그곳에 3년 살았던 사람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리율은 미음보다 영향이었고 어학연수 여행 출장 해외. 남미 처음 가세요? 아니요, 브라질에 3년 살았어요. 그랬다면 조언할 필요도 민망함도 없었을 것이다. 조언을 하기 전에 참고 한 번만 물었다면 어땠을까? 조언을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무리에 속한다. 부정적인 조언이 위험한 이유. 맞아요.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쓸데없는 말을 들었다면 애정이 하나도 없는 헛소리니까 본관에서겠죠. 맞아요. 쓸데없이 그냥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면 좋은 점, 발달, 공감과 이해 능력이 발달, 경험, 책을 읽듯이 간접 경험이 쌓이고 그쵸. 무게, 말의 무게를 깨닫는다. 신뢰,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준다. 말의 무게. 조언하고 싶은 욕구 참기, 삭제, 할 말이 생각나도 머릿속에서 지우고, 상상, 상대방이 그 상황이라면 어떨지 상상하자. 이해, 상대방을 헤아리기 위해서 집중하자. 먼지, 나의 경험은 먼지만큼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말이 끝나더라도 잠시 기다리자. 저녁 무렵 식탁에 앉아서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말하려고 심각진합니다. 우리 남편은 꼭 대화할 때마다 내가 말을 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 남편이 말이 너무 느려서 속이 터지거든. 어떻게 해야 해? 계속 듣고 있어야 해? 나는 이런 커플을 보면 서로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말이 없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상황을 자꾸 반복하면 서로 말을 끊는다고 불만을 품고 말하는 도중에 감정 이상이 다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남의 말을 자르는 걸까요? 자르는 거?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를 딱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미안해 중간에 끊어서 계속 얘기해. 이렇게 많이 듣고 싶어. 말 다 듣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앞에 대화에서 남편은 기승전결 순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빼고 큰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을 시작하면 답답합니다. 빠뜨리고 말하는 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말을 끊고 질문을 합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서 이야기가 새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바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을까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대화에 불쑥 끼어드는 습관이 생겨서 말 잘라서 미안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여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자기 차례라고 생각해 입을 열거나 상대방이 말할 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려고 말을 자르기도 합니다. 과연 상대방의 말을 끊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 꼭 해야 하는 말일까? 말을 자르는 상황은 보통 사소한 주제를 대할 때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다.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으니까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말이고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자기가 조언하고 싶은 말입니다.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자르면 누구나 기분이 상하고 말의 흐름이 끊겨서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예.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듣는 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경청이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끼어들고 묻는 거라고 발언할 수 있지만 그치. 끝까지 듣고 나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말할 때는 그 사람 이야기 방식까지 존중하며 듣자. 말이 끝나도 2초는 기다리자? 2초를 기다리라고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서 2초를 센 다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말을 느리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 때 공백이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말고 오늘은 조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에게 마법이 걸렸기 때문에 뭔가 좀 철학적인 책을 읽고 싶어요. 느낌상 힘이 없네요. 그 책을 읽고 싶어요. 오늘은 딱 생각이 났어요. 헬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왜 없죠?
이거 하나만 읽을까요? 근데 왜 사랑의 기술이 없죠? 이리 프롬이 제가 예전에 이 서재에 담아놨는데 왜 없는 걸까요? 예.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많지. 에르브람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싶은데 그걸 자원을 받을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애 예스 읽을 거라고요. 이 지금 책이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게 오픈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읽지 말라는 뜻인가? 사랑의 기술. 근데 왜 사랑의 기술을 제가 지웠을까요? 지워졌나? 사랑의 기술. 예. 에릭 프롬 근데 죄송해요. 근데 왜 사랑의 기술이 없죠? 나 분명히 읽은 기억이 있는데 책이 없어졌나봐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그냥 없어졌나봐요. 이러면 personal big anyways 요즘에 유튜버 있거든요. 김달님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저 자신을 보게 되고 하게 됐는데 힘이 좀 없긴 한데 찾기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오시면 오늘 루틴은 안 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조건. 재밌겠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속도 조절 필요하다. 꼭 알아야 할 관계 초반의 마음가짐. 헷갈리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 헷갈리는 거는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메신저 대화방에 이미 관계의 답이 있다. 마음의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진화하라. 싸움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면 이성과 연락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상대방의 고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결코 그 사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만날수록 질리는 남자들의 특징. 오래 사랑하기 예정 표현보다 중요한 것.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 이게 재밌겠다. 애매한 관계를 봐주는. 애매하고 뭔가 또 뭐였어요? 아까 전에
헷갈림, 애매함 이런 거는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밌겠다. 오, 지금 제가 목차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겠대요. 결혼. 오케이. 오늘은 이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데 또 책을 읽으니까 또 에너지가 솟아나네요. 평생 사랑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여자.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면 그 사람은 아닌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내 감정 컨트롤.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그 사람이 연락을 기다리고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해주고 온종일 이 사람이 뭐 할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요. 저는 연애를 할 때 문자를 하잖아요. 문자를 하면서 생겨나는 쓸데없는 그릇된 기대, 그리고 오해들 그 자체가 너무 싫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계속 붙들고 있는 그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라서 이걸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이런 행동을 사랑이라고 믿는데 아니에요. 저는 쓸데없는 시간, 감정,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루에 한 번 정도 정말 짧게라도 질 좋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하는 거,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성적으로 편안할 수 있고 내 일에 전념해서 편하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이 사람이랑 스킨십 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게 좋고 계속 붙어 있고만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멈춰라. 그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망친다고요? 왜냐면 나는 정말 이성적이었고 정말 일을 사랑하는 그 루틴에 의해서 생활하는 남자였는데, 이러고 뭐고 다 그냥 안 하고 계속 그냥 붙어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였을까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러는 자기가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 컨트롤이 못하면서 또 느끼는 그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제 짧은 기간이 되어야 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 그게 필요한 거지. 처음에 이 감정 느끼는 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 들고 결혼도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생활을 한다는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된다.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그건 둘이 손잡고 불구덩이 숲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연인에게 연락이 와도 이거 끝내고 답장해야지 하면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답장해야지라는 그 지중도를 떨어지게 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문자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알아가고 내 인생도 살면서 사랑을 키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가 힘이 들어서요. 죄송해요. 컨디션이 너무 지금 읽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페이지니까 많지 않을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사람 중 한 명과 나은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배우자와 왜 결혼했냐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주고 못 살아서 결혼했다는 사람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라고 대답하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이들도 물론 배우자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해서 도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성적인 컨트롤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는 상대방이 너무 이성적이어서 힘들어하던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상대와 함께하는 것보다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근데 좀 약간 이거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랑에 빠지는 그 상대가 아주 이성적이고 자기 루틴을 가지고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집중, 몰입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나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걸 봤을 때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잡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이 정도로 내가 매력이 있구나, 이 정도로 나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때도 좀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좀 엄청난 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의 감정 일희일비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한다. 제가 약간 좀 순간의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감정적인, 특히 마법에 걸렸을 때는 그게 심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매력을 못 느껴요. 좀 안정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어쩌면 상대가 너무 이성적이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결혼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반대로 사랑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감정적인 사람은 관계를 위한 노력이 의외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상대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맞아요, 항상 중용이 필요하죠. 이성적으로 연애하라는 게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모순으로 들리는 건 아니고 이성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엄청난 절제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연애를 하는 사람들 고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저는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이미 잘못 시작된 연애를 끊어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당시에는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하는 일에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연애하는 방법을 터득한 뒤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성을 놓고 미친듯이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끝나버리는 결과를 맺는다. 순서가 잘못됐다. 이성적인 연애는 경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적인 연애는 경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힘들어 보고
힘들어도 보고 이상적인 생각을 시도하고 감성을 이겨내는 연습도 해봐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연애도 행복하기 어렵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싶고 결실을 이루고 싶다면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계발도. 누구나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말 아닌가요, 솔직히?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남자를 볼 때 이렇게 이성적으로 절제하는 게 덜 사랑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순간순간 조금 한 번씩 무너지는 걸 볼 때 카타르시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카타르시스라고 할까? 그건 나쁜 마음 아닌가? 그럼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 끈이 조금 흔들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싶고 결실을 이루고 싶다면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노력하는 만큼 이 사람한테도 노력하고요. 앞서는 본능을 누리는 경험은 앞으로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사람 보는 눈이 키워지고 좋은 사람을 만날 내공이 생깁니다. 내 감정만 충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연애를 하는 사람. 오,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는 한번 독서노트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 이거 책을 읽으니까 조금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같아. 오늘은 힘이 조금 없긴 한데 네, 그러면은 독서노트를 한번 작성하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 minutes. That's okay, it's not bad.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혜린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